부동산 연구소의 김남현 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차동백 부동산 경제연구소의 김남현 팀장입니다. 우리 부동산 길라잡이 시청자분들께는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7월 마지막 주 상반기를 한번 정리하면서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작년 12.16 대책이 나온 이후부터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법인이라던가 혹은 신탁 방식으로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한편은 노력을 했었고요. 부동산 집값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태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를 하면서 한 10 내지 15% 정도 서울 아파트 값이 조정이 됐었습니다. 그게 불과 올 3 내지 4월 정도에서 일어났었던 일인데 그 이후에 5월 이후에 장을 한번 살펴보면요.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시장에 굉장히 많이 대거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플레이어들이 바로 30대 혹은 40대 초반의 아주 젊으신 연배의 매수인들이셨는데 이분들께서는 9억 미만 아파트를 위주로 해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본인 자금과 전세금 혹은 대출을 낀 상태로 많이 매집을 하면서 기존의 저가 형태였었던 서울 외곽 아파트들을 상당히 높은 가격까지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다시 한번 고강도 대책을 내놓고 또 이번에는 임대차 3법에 대한 개정을 통해서 전월세 시장까지 안정시키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7월 10일 발표된 대책 이후는 서울 아파트 시장은 사실상 거래 한 건 없이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보면 지금 매도인과 매수인들 간에 아주 굉장히 큰 심리적인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세력 집단이 더 다급해지는 상황이 올 것이냐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여건은 어찌 보면 경제적인 여건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자산 시장들의 흐름을 보면 많은 거시경제 전문가분들께서도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예측이 불가능한 영역으로 들어와 버렸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에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시장에 대해서 리스크를 굉장히 줄이는 형태로 투자를 영위하셨으면 좋겠고요. 내 집 마련이라고 하더라도 정확한 가격에 대한 판단과 그리고 향후에 대한 전망을 좀 하신 다음에 매수로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시간을 통해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을 제가 객관적인 시야에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